다음으로 상서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상서에는 상나라, 은나라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은나라 군주들이 백성에 대해 포고하거나 명령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천명사상과 그 천명이 바뀌는 혁명사상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민심을 잃은 자는 하늘이 내린 천명을 상실해서 결국 나라를 잃게 되고, 천명을 받은 나라가 다시 국가를 세우고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된다는 정치 원리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천명 그리고 민심으로부터 찾는 것이 유가적인 정치관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장으로는 탕임금이 내린 맹세, 탕서, 탕임금이 내린 포고, 탕고, 이훈이 내린 훈계, 이훈, 그 외에 태갑, 고종용일, 서백감려 등의 편이 있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탕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탕서는 은나라 탕왕이 명조 땅에서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왕과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 군대에게 내린 맹서입니다. 그 가운데는 군주는 천명을 받아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는 천명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지요. 자, 탕왕은 나 같은 작은 사람이 감히 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 왕이 죄가 많으므로 하늘이 명하여 그를 치려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있소. 하나라 왕은 죄가 있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명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감히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 왕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천명을 받아서 정벌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서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주서는 주왕조의 임금이 백성과 군대에게 포고하거나 명령하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서가 대부분 주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있습니다. 편명도 많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앞서 있었던 상서와 우화서에 비해서 훨씬 풍부합니다. 먼저 홍범과 금등에서는 정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고, 주고에서는 여러 군주와 관리들에게 천명과 왕명을 받들어 덕을 밝히고 백성을 보존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고, 낙고에서는 역시 포고하는 글이죠.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고 은나라 유민들도 함께할 것을 회유하는 글입니다. 무일, 입정 등은 군주가 갖춰야 할 덕목과 제후와 관료들의 직분과 도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고명, 문우지명, 진서 등에서는 왕업을 계승하게 된 사실과 왕도 정치를 시행할 다짐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형에서는 형벌제도가 수립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서의 태서편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서편은 주무왕이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를 토벌하면서 신하들과 군대에게 맹세하는 말입니다. 전체 내용은 무력을 사용해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정당한 이유, 그리고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이 백성들을 도우시어 군주를 만들고 스승을 만드시는 것은 사방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죄 있는 자를 토벌할 때 어찌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은나라 조왕 수는 신하들이 10,000명이지만 이 10,000명의 신하들이 각기 마음이 달랐다. 즉 민심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신하는
3,000명이지만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그리하여 이 주무왕은 자신이 전쟁을 일으킬 때 신하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 전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서에서 한 편 더 살펴보도록 하죠. 무일편입니다. 무일은 말 그대로 안일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주무왕이 죽은 후에 주무왕의 동생인 주공은 어린 조카 성왕을 도와 섭정하게 되었습니다. 주공이 조카인 성왕에게 군주가 어떤 덕을 가져야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군주가 가져야 할 덕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무일편에서는 군자는 편안하게 지내선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밭 갈고 농사 짓는 노동의 어려움을 알아야지 백성들의 고통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모는 힘써 일하지만 자식들은 농사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며 옛날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 라고 했군요. 세대 간의 소통의 어려움은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서에서 홍범편을 좀 더 살펴봅시다. 홍범은 주무왕이 은나라 현자인 기자에게서 들은 치세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홍범은 모두 9가지의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육아사상의 정치, 도덕적 범주를 망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특히 9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이 범주, 홍범구주에서부터 범주라는 말이 비롯됐다고 하죠. 개념, 카테고리를 뜻하는 말이지요. 홍범구주는 아래와 같이 9가지입니다. 먼저 오행은 수화목금토, 자연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다음 오사는 사람이 닦아나가야 할 5가지 일을 가리킵니다. 팔정은 행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8가지 행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오기는 천문과 달력에서 살펴보아야 할 5가지 요소이죠. 황극은 왕도를 가리킵니다. 삼덕은 정치를 할 때 필요한 3가지 왕의 덕목이군요. 계의는 헤아리고 점을 쳐서 민심과 하늘의 뜻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서징은 이 천기의 징조를 살펴서 하늘의 뜻을 역시 헤아리는 방법이겠군요. 오복과 육극은 인간의 길함과 흉함을 5가지 복과 5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나뉘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주가 망라되어 있으니 이 홍범은 아마 이후에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의탁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